네, 오늘도 생활과학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학습지 옹클에 올려놨습니다. 학습지 다운받으셔서 빈칸 채우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 질병에 관한 내용이에요. 질병.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질병을 어떻게 연구했는지, 질병을 싸우는 사람들, 인체 실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직접 소에 있는 우두의 고름을 짜서 어린 아이한테 접종해봐서 이제 약간 면역력을 키우는 이런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등등 여러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요. 오늘 할 거는 이 약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 약물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났다라는 이런 어쨌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질병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성을 지니는 이런 병원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는 세균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슈퍼박테리아예요.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른다. 알아주시고, 이 슈퍼박테리아를 연구하기 위해서 러더버그라는 사람은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일단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제를 쓰는데 얘는 세균을 죽여버리는, 좀 표현이 격했나요? 어쨌든 세균을 없애버리는 그런 성능을 지닌 애인데, 일단은 어떤 통이 있어요. 통에다가 대장균의 콜로니, 대장균의 이런 굴락 같은 거를 집단을 넣어 넣습니다. 대장균이 여기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천으로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균들이 이 천에 달라붙겠죠? 그런 다음에 페니실린을 섞은 이 통을 갖다가 덮어가지고 이 대장균들이 페니실린에 의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에 여기 있는 통을 봤더니 살아남은 대장균이 있더라 라는 거죠. 즉 대부분의 대장균들은 죽었지만, 이 페니실린에서 죽었지만 일부 대장균들은 페니실린의 내성을 지닌 채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슈퍼박테리아예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애들. 그래서 기존의 대장균 콜로니들과 A 대장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굳이 안 쓸게요. 요거는 빈칸은 아니고 탐구 내용을 가져온 거라서 설명만 하면, 기존의 대장균 콜로니들은 페니실린에 면역이 없었으나 새롭게 이제 면역이 생긴 애들은 페니실린에 면역이 있어서 슈퍼박테리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소개해보자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도 이제 질병 이런 균들이 있고 항생제를 먹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좀 얘네들이 밀도가 낮아지면서 희석되면서 우리 몸이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우리가 질병을 이겨내는 건데,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질병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항생제에 면역이 생겨서 항생제들이 그 질병체들이 죽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체의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겠죠.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술은 흥분제일까 진전제일까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약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은 흥분제랑 진정제가 있는데, 흥분제는 중추신경계, 특히 뇌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의약품으로 혈압을 높이고 지각을 예민하게 합니다. 사람을 흥분시켜요. 그리고 진정제는 중추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한 상태를 진전시키는 데 쓰이는 의약품으로, 진정제를 딱 먹으면 사람이 좀 둔해지고 좀 이렇게 때려도 아픔을 잘 못 느끼고 그런 효과를 가진 약물이에요. 그리고 오용과 남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오용은 뭐냐면 두 개의 이 용어가 좀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오늘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오용은 약물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거를
약물을 오용했다라고 부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남용은 뭐냐면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남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용은 약을 잘못 쓰는 거야. 의사가 당신 이렇게 아프니까 이거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해줬으면 나 몸 좀 괜찮은데 그냥 아침에만 먹을래, 저녁에만 먹을래, 아니면은 3개를 나눠줬는데 이 3알 다 필요 없을 것 같아. 난 지금 거의 안 아프니까 이 중에 한 알만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쓰는 거죠. 이게 오용이고, 남용은 뭐 내가 의사가 자 이거 3일 동안만 드세요 라고 했는데 3일 먹고도 그냥 자기가 좀 불안해서 7일까지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3알만 드세요 라고 했는데 한번 먹을 때 3알로 좀 부족할 것 같아. 막 5알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를 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쓰는 거고, 이건 좀 낭비하는 거, 많이 쓰는 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술은 흥분제냐 진정제냐 이거를 보고 있는데, 술의 주성분이 뭐냐면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이 주성분인데, 에탄올의 이 효과가 뭐냐면 뇌와 신경의 작용을 저하시켜서 주의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려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싸움 같은 것도 막 좀 쉽게 일어나고, 사람이 막 걷다가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사람의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자제력. 그러니까 깊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지금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야. 그 말은 뇌가 되게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은 진정제다. 그리고 다량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 뭐 위장병, 지방간, 경변 등에 걸리고 말초신경과 신장에 이상이 옵니다. 이런 진정으로 인해 생기는 단점 말고도 그냥 술 자체에 그런 사람의 병을 일으키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다량의 술을 좀 조심해야겠죠. 술 조절을 잘 해야겠죠. 술 외에 이제 각성제나 마약, 카페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각성제랑 마약은 이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약물에依존을 하는 중독성이 생기게 만듭니다. 또 카페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카페인 때문에 마신다기보단 나는 맛으로 마시거든요. 아무래도 맛으로 먹는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아니면 습관처럼 뭐 밥 먹고 약간 씁쓸한 아메리카노 한 잔 되게 좋죠. 그래서 카페인은 이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술하고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술은 진정제, 카페인은 이제 흥분제, 이런 특성이 있다. 우리가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약물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쓰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잘 채워놔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